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1만 5천 명 늘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도 3.4%로 두 해 연속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트리플의 신용 등급은 현재 유지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차기 금투협 회장에 출마하는 후보 중 절반은 부적격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선출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딴 경고에 어제 하루 고개를 들었던 대선 테마주는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자 1부 시작됐습니다. 알파 효과로 인한 어닝 시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쪽 경제 지표는 연일 좋게 나오고 있죠. 유럽 상황도 조금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조금 걱정했었던 그리스 6개월물 국채 입찰이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피치사에서는 이탈리아는 몰라도 프랑스의 등급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많이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매수세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좀 전에 잠깐 비차익 쪽에서 매수 우위가 기록되는 등 매물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 시장 좀 조용한 편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 개선안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이 또다시 움츠리는 모습인데요. 1월 11일 수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또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감이 맞서는 가운데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36% 하락한 18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18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규모 매수세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은 순매도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56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동반 매수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56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15% 하락한 5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함께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가중된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인해 피로함을 느끼고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또다시 반락하면서 현재는 519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27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68억 원 매도하고 있네요. 반면에 개인은 3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80전 상승한 1,159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원 하락한 1,155원 50전에서 개장했는데요.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장중 한때 1,16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15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과 비금속, 은행과 운송장비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0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58%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신한지주가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38,65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7% 하락하면서 15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24,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OE도 1.79% 빠지면서 1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이대주주 차명 계좌 의혹 및 시세 급등 관련 작전 세력 개입 여부에 조사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3만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CJ 홈쇼핑은 2.96% 상승하면서 2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2.49% 빠지면서 33,250원 기록하고 있고요. SFA도 2.29% 빠졌습니다. 5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젠백스는 0.88% 강보합권에서 현재 4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2.36% 하락하면서 4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1% 빠지고 있네요. 8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연구소도 밑골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와 거의 발맞추어서 코스닥도 1시 넘어서면서부터 520선이 급격히 이탈되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왜 이렇게 또 빠지는 것인지 분석 들어볼게요.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조용한 장 소폭 밀리고 있는데 사실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우선 하루하루 어떤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지수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 심리를 결정질 만한 어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다소 좀 단기적인 수급 여건 자체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화되었었던 점 등이 어떤 시장 회복의 요인이라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지수 상승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매수 여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또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옵션 만기와 또 금통위 결과 등에 대한 어떤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우가 간밤에 5개월 내 최고치,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도 2%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우리가 너무 좀 조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래도 좀 부진한 모습인데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우선 우리 시장이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사실 지난달 미국 주식시장은 월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연초에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 또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 지표들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모멘텀 그리고 시장 에너지가 상당히 좀 소진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부재하다는 점 등도 우선 펀더멘탈 모멘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또 오늘 그동안 시장에서 지난주 종합주가지수와 비교해 봤었을 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등장하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어떤 기대 요인 등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테마주들이 마구잡이로 생성되었었던 것만도 분명히 사실인데요. 특히 정치 관련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어떤 강력한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접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조차도 다소 좀 분산되는 느낌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 좀 주식시장의 수준 자체가 조금 붕 떠 있다라는 느낌이 현재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이 가장 저는 현재까지의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도 없고 딱히 나서는 수급 주체도 없고 게다가 투자 심리까지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수는 참 1850에서 오랫동안도 머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옵션 만기 하루 전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우선 1800선 내외에서의 어떤 시장의 위치가 상당히 어중간하다라는 점입니다. 어중간하다라는 뜻은 당장 지수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갔었을 때는 또 강하게 또
매력적인 어떤 매수 위치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시장 투자자들 간의 어떤 관망 분위기 자체가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4분기 실적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익 수정 작업 등이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저항이 상당히 강해진 편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의 적극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증권주에 이어서 오늘 조선주들에 대한 강세 움직임이 있지만 당장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 우선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다른 IT나 그동안에 시장 내에서 좀 덜 빠졌었던 종목들과의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기 위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만큼 어떤 추진력 있는, 그리고 업황에 대한 어떤 변화 기대를 반영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현재의 위치가 다소 좀 어중간하고 조금 더 빠진다라면 사줄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당분간은 일정 현금 비중 자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조금 투자의 여력 그리고 운신의 폭을 넓혀두는 것이 필요한 바람직한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뾰족한 수는 없지만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45, 코스닥은 520선 밑에 머물고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색 투자 전략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보면요. 121선 더 위에 있죠. 중기 투자 저항선이라 보여지는 1870선 안착 여부가 중요하고, 내일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변화도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하셨고,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은 옵션 만기까지는 아예 마음 편하게 중소형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1월 효과 얘기하시면서 중소형주 언급하고 계신 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은요. 어닝 기대감도 있지만 유럽 불안, 중동 리스크 신경 쓰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 역시 방향성 없는 장세인데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 나오는지 좀 보자라고 하셨고요.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은 저점 매수 기회를 탐색해야 되는데 이벤트 영향권에 진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0일 밤부터 ECB 통화정책회의, 또 스페인 국채 입찰,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죠. 이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건설주, 화학주 얘기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역시 동일하게 바이오, 제약, 요즘에 이쪽이 또 다른 테마군으로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통과 IT, 운수장비, 철강, 오늘 또 조선주가 많이 움직이죠. 신승윤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 게임을 최근에 언급하신 신규 관심 종목이라고 하겠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IT 건설에 태양광, 바이오, 모바일 콘텐츠 역시 중국 관련주를 끊임없이 신승윤 대표님과 함께 얘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이사님은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IT 위주 업종 대표주로만 관심 한정하기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1850대 정도에서 지수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지수의 어떤 방향성,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언급해 주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간 전략 변화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우리 신승윤 대표님의 주간 전략 변화입니다. 1월 5일, 1월 6일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었는데요. 어닝 시즌 얘기하셨고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나오는 날 6일이었었죠. 이제 종목별 차별화 대비하자, 또 시작됐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전략의 끝에 보면 종목 차별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주 들어 1월 9일 정중앙 가운데 줄 보시면 유로존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이때부터 유로존 불안을 언급하셨고, 또 1월 10일 어제는요. 유럽 불안에다가 어닝 기대감은 있다. 그렇지만 이 상승과 하락 재료가 충돌하면서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 같다 하셨고, 오늘은 드디어 중동 리스크까지 하락 재료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신승윤 대표님은 유럽에다가 중동발 리스크가 있지만 어닝 시즌이란 좀 좋은 재료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못 움직여도 종목별로는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 내 그 박스권, 큰 그래서 박스권을 탈출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그 박스권 상단과 하단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역시 그 유로존 불안감이 밑단에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윗단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잔존한다. 특히나 그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좀 돌아보게 되면요. 어떤 그 유로존에 대한 유럽 지역의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어찌 보면 조금은 좀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큰 그림에서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한다. 이제 시작 국면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우리들이 조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이 부분이 지난 주말부터 사실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장 내에서 조금은 더욱더 중동 지역, 중동 리스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더욱더 좀 짙어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 자체는 조금 이번 주 내내 아마 그 우리 시장을 누르는 어떤 그 악재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주요 증권사의 시장 데일리를 좀 다들 살펴봐도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다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중국에 대한 춘절 기대 특수 기대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모든 증권사 전부 다가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들 초미의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유럽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스럽게도 피치사가 프랑스 신용등급은 그냥 그대로 강등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입찰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유로존은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그 이벤트들이 두 가지가 아직 더 남았죠. 11일 날 이제 그 독일과 이태리의 정상회담 남아 있고, 네. 12일에는 20일 통화 정책 회의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유로 지역도 역시 그 이란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조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외무장관 회의가 원래는 그 EU 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 날 같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일주일 정도 그 앞당겨지면서 23일 날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주요 관심사는 결국은 이란으로부터 그 수입이 되는 석유 부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나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주요 관심사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유로존에서도 역시 이란발 어떤 그 리스크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좀 멀리 보시지, 그러니까 조금은 좀 머나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에 바로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시장 대응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또 하나 더 나아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내일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옵션 만기, 1월 옵션 만기는 대체적으로 매수 압력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이 이유는 이제 그 시절 배당 때문에 매수를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한 부분 이걸 좀 털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은 좀 대형주 중심의 약세 시장의 전개 가능성 꼭 좀 염두를 하시고 오히려 대형주를 매수하겠다 싶으시면요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로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프로그램 쪽에 또 자유로운 거 중소형주이죠. 그럼 시장 방향성 지금 지수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하셨는데 월 말에 나올까요? 아니면 옵션 만기를 좀 지나보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빠르면. 예, 지금 우리가 그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언제 방향성이 좀 결정될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보다는요. 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럴 때 지금 종목 시장의 어떤 그 전개가 굉장히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종목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실적 중심
팀의 어떤 그 종목 장세의 전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IT 업종 내에서도 사실은 종목 차별화가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주지하시고 감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보는데요. 어제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2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 그 갈림길, 좀 우열이 가려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시장, IT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좀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 상당 부분 지금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유저 인터페이스 쪽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싶으면요. 과거에 컴퓨터와 우리 사람과의 교신, 어떤 그 정보 교환을 키보드 내지는 마우스로 했다라 하면 이제 그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는 이제 그 터치패드 중심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컴퓨터와의 어떤 그 전달 체계를 만들어 왔었죠. 하지만 올해 CES 2012의 주요 화두는 결국은 음성 인식과 동작 인식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스플레이 면에서 본다면 3D와 그다음에 그 고화질 아몰레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옥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IT가 간다고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IT 업종이 간다고 모든 IT 관련 반도체 업종이 다 가고 스마트 관련주들이 다 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종목 차별화의 관심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서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것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리포트도 얘기하시면서 중국 얘기도 또 하나의 화두다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통화정책 완화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중국 관련주 최근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신 것 같은데 IT도 얘기하셨지만 다 포함해서 관심 업종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추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IT 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 게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최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좀 비중을 한 5% 정도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면에서 비중을 좀 줄였고요. 대신에 게임 업종을 좀 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국 지금 현재 지난 엊그저께 이제 나왔던 M2 증가율이 시장에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M2 증가율, 결국 12월에 M2 증가율이라는 부분, 12월에 M2 증가율이 이렇게 좀 큰 폭 상승한 이유 따져보면요. 12월에 중국에서는 그 지준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 지준율의 인하 효과 한 2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지준율을 춘절을 전후해서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다소간 실질적인 유동성 증대 효과는 그로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난 후에 우리 그 실물 경기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간 조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중국 관련주를 조금 좀 비중을 좀 축소했고요. 하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춘절에 대한 그 어떤 그 특수 효과, 특수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게임 관련주에 대한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추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 게임 관련주들 결국 이렇습니다. 그 시장의 지금 변화 트렌드, IT의 트렌드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결국 컨텐츠라는 것이고요. 그 컨텐츠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게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것.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금 좀 다소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가격 메리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를 최근에 좀 비중을 새롭게 편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IT와 관련해서 게임 더 나아가 항공까지 IT와 또 좀 연계해서 관심 업종을 보시는 것 같고 중국 지준율이나 효과가 조금 나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비중만 축소했다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옵션 만기 하루 전이니까 선물 쪽 동향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프로그램이 꽤 많이 유입됐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만 아주 많이 매물이 나오는 것 같진 않네요. 네, 오늘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매수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일단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온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이유는 베이스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닌데요. 오늘 그 장중 평균 베이스가 한 0.95포인트 정도고 지금 장 후반에는 1.3포인트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론 베이스가 1.3에서 1.4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 근접했고 장중 평균 베이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베이스가 좀 나빴는데요. 일단 베이시스 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물 부담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지금 매도가 한 772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는 좀 제한적인 매물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최근에 근데 매수 차익 잔고가 높아서 그러니까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도 여력이 매수 여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일 또 매물 얼마나 나올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D-1이니까 전망하시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 만기 전망 한 번만 더 부탁드리죠. 네, 일단 내일은 제한적인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일단 높아진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국가기관이 한 6천억 정도의 매도 가능한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매수 여력은 한 7천억 정도, 최대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매도 물량이 중요한 것 중에 키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국가기관 물량만 나올 것인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도 나올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 물량 부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 나오지 않겠지만 이 정도 물량 부담은 옵션 만기 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05년 이후에 나온 1월 옵션 만기 때 나온 매물 부담 규모가 한 3,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기관 물량만 나오는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같이 출회가 된다면 좀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부담은 있는 상태에서 매물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중요한데 국가기관 물량만 나오면 지수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도 함께 나온다면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매물 부담 규모를 좌우하는 것이 역시 베이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일단은 지금 오늘 평균 베이스가 0.95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베이시스는 0.2에서 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백어데이션 상태에 근접해야지 이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8년 이후에 베이시스가 0.95포인트에서 지금 매물 가능한 0.2포인트까지 하락하기 위해서 0.7포인트 이상 베이시스가 내일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0.7포인트 이상 베이시스가 평균 베이시스가 하락했던 적은 한 1% 정도, 그러니까 한 10회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능성은 낮아 보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부담되는 부분은 내일 저녁에 스페인 장기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 모레는 이탈리아 장기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 쪽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국채 입찰이 실패한다면 좀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출회될 수 있는 부분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시스만 급격하게 하락 안 하면 매물 부담이 있어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진 않을 것 같다. 유럽 변수가 관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의 만기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승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 금감원 조치 때문에 많이 흔들렸죠. 사실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굳이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치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리스크가 커져 있는 만큼 어제 정치권 관련주에 대해서는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종목에 물려 계신 경우라면은 무조건적으로 내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접근하실 때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하셔야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보신 다음에 대응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거래소의 바닥권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신규 매수세가 최근에 또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거기에서 그 저가를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은 일정 부분 좀 유지를 하시고 신규 매수 유입 종목들을 조정 시 저점 매수하는 개념 아니면은 거래소의 바닥권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한 개념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그나마 좋은 대응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증권주에서 오늘은 또 조선주 일부 종목이 크게 오르는 날인데 이 밖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서 눈에 띄시는지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합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개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코스닥 테마 쪽에 다 관심이 가 있고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또 거래소를 바짝 당겨 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시장은 사실 변동성이 크고 역발상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내리는 주식도 없고 또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내려도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으로 좋은 자리면은 타이밍을 잡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당히 상승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 한진해운 같은 해운주, 운송 관련주입니다. 운송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진해운 같은 해상 운송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육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쪽도 지금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벽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제약주들 쪽에서 이제 진양제약이 대장주로 꼽히면서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났는데요. 역시 출렁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덩치도 작고 또 지금 테마주들이 많이 급락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시장의 불안감이 도출되면서 주가를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추세는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약주들 개별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개별 호재, 종목별 개별 호재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실적 정도는 보시고 저평가됐는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하셔서 대응을 가신다면 좀 더 좋은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제약주도 테마성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은 좋은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내시는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상승이 좀 돋보이는데요. 최근에 3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상승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 최근에 그 신규 그 디스플레이 사업 쪽이나 아니면 제품의 그 신제품 출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약 6개월, 한 4,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4, 5개월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콜드 종목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잠깐 버티더니 다시금 급락하는 양상이거든요. 오늘 콜드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정도는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 지금 콜드 종목 쪽에서 정치권 테마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지를 꼽아봤습니다. 박근혜 관련주로 제일 대표적인 주식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반등 포인트를 잡았을 때 뭐 조치가 큰 문제가 없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얻어맞은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물론 뭐 지금 하한가이기 때문에 이지 자체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반전을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나을 듯하고요. 반전 포인트가 잡힌다면 그때는 반등 줄 때 좀 과감하게 대응 포인트를 찾아가시고, 하지만 앞으로도 제 판단에는 테마 종목군은 이런저런 테마를 들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 가장 주목을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무리 테마성 종목이고 급등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들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테마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무작정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좀 감안하고 대응하시면은 아무래도 위험이 좀 덜하고 또 대응하기도 좀 편리하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KTNG 역시 실적 우려감에 의한 주가의 하락이 추가로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올랐던 게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실적이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릴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빠져버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당분간은 조정을 좀 더 거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배당 메리트도 이제 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좀 더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박스권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악재가 도드라져서 나오는 악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 우려라든지 수급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화학주의 하락을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관심 종목이 없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목적으로 바닥권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세 유입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급락하는 이지 역시 향후 추이 보고 반등 포인트 보고 얘기를 더 해주시겠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 반전까지 있었는데 2시 이후에 1850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시 이후에 장 분위기가 좋아지려다 마는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에서 민종화 차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인이 어디 있나요?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판다는 얘기도 들려요. 네, 일단 뭐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 뭐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미리 일단은 그 내일 옵션 만기일 때 뭐 가장 좀 중요하게 볼 게 일단 국가 지자체 쪽의 물량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선물 쪽뿐만이 아니라 뭐 현물 쪽에서도 국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장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물량을 좀 내놓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탈리아 뭐 국채 발행이 있는데 일단 최근 다시 뭐 국채 금리가 뭐 7%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뭐 외국계 쪽에서도 일단은 좀 약간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약간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은 뭐 주식은 팔려고 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사실은 옵션 만기 이틀 전날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서 닷새 만에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반등도 무색하게 오늘은 또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위쪽을 보니까 121선 천정이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세 번째 지금 오늘
오늘로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야간 선물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뭐 121선 한번 뚫고 올라와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아침에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또 그와는 달리 또 역시나 121선은 상당히 지금 두터운 벽이 아닐까 뭐 이런 좀 오늘 하루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120선을 언제쯤 뚫을 수 있을까, 또 뚫으면은 지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뭐 내일이 일단 프로그램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걸 중심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28일 이후에 총 비차익 다 포함해서 약 한 7조 원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연말 그다음에 또 연초까지 일단은 그 연말 연초 전선 프로그램의 코스피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아직 본격적인 매도세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뭐 이렇게 큰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하지만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내일 만기로 봤을 때 일단 단기 차익 거래 자금 중에서 약 한 6천억 정도 그런 만기 매물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펼쳐지는 그런 베이시스 트리거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한 0.3에서 0.4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장중 대응을 일단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좀 장중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또 보는 게, 일단 뭐 그 미국 경기 지표가 이렇게 계속 좋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는 못 올라가냐 뭐 이런 좀 문의가 많이 있는데, 네. 일단 뭐 미국 경기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 거는 12월 달부터 계속 좋게 나왔고, 또 어느 정도 좀 미국 다우지수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12,4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최근에 어떤 지금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냐면은, 일단 그 최근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이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 따라서 뭐 지금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 지표 호조는 약간 약발세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지만 이와는 반면에 유럽 문제는 뭐 당장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유럽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이 9일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시원스럽지 못한 뭐 방안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뭐 ESM 조기 시행 검토, 그다음에 금융거래세 도입, 뭐 이런 좀 뭐 합의를 했지만은, 네. 뭐 ESM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뭐 시행을 좀 앞당기더라도 7월이기 때문에 당장 뭐 2월 달부터 돌아오는 뭐 유럽의 대규모 국채 만기를 해결하는 데는 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투명성이 펼쳐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장을 지켜본다면은 뭐 상승을 주도할 만한 매매 주체라든지 아니면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딱 이런 뭐 기간도 프로그램 매매를 감안할 경우에는 실적인 매수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또 그 미국, 이란 그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도 아직까지는 유럽 문제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어느 정도 좀 유가 상승이 뭐 $110 그 정도까지 가져간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일단 뭐 120을 뚫기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부족하고, 오히려 또 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모멘텀도 부족한데 유럽과 중동까지 신경 쓰이고 옵션 만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는 그런저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현금이 최고다 이런 전략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민종환 차장님만의 마감 전략 짧게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저도 뭐 대형주 매매는 일단 거의 지금 자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뭐 굳이 뭐 매매를 하자면 일단 업종 중심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할 만한 가장 좋은 업종은 저는 일단 유가 관련된 수혜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100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가장 좀 좋은 대안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 일단 그 정유화학주들의 1분기가 원래 비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느 정도 좀 유가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 준다면은 일단 정유화학주 쪽에서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포트폴리오 AS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민종아 차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크게 네 가지였네요. 세미텍이 30%로 비중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추가 매수 5% 얘기하신 SDN이 그 다음 덩치가 컸고 우리 ETI 마이크로 콘텍솔이 10%씩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볼까요? 오늘 낮 12시 기준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30% 넘고 거의 34% 수익률에 육박하는 것이 우리 ETI입니다. 벌써 두 번이나 긴급 쪽지를 통해서 목표가를 상향했음에도 두 번이나 올린 목표가를 이미 도달하고 있는 오늘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30% 넘게 수익 보고 이익 실현하겠다는 AS를 주고 계시네요. 우리 ETI부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AS 해주세요. 네, 우리 ETI는 일단 제가 12월 달에 추천을 드려서 일단 1월 달에 매도를 하자. 가격은 상관없이 가격을 보지 말고 일단 1월 달에 매도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일단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주가 반응이 좀 나와서 일단은 제 목표가를 한 3번 정도 좀 상향을 해서 5,6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기보다는 좀 이익 실현, 현금화 전략 가져가시는 측면에서 일단은 현금 매도를 일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나머지 세미텍, SDN, 마이크로 컨텍솔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마이크로 컨텍솔은 진짜 1월 들어서 기관이 한 번도 안 파네요. 세 종목 모두 함께 AS 해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안 열려서 일단은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마이크로 컨텍솔 오늘 제가 나올 때까지는 큰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집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후반 들어와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봉을 보시면은 일단 주봉 5일선이 일단은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오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야금야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약간 지루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강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셔야 할 차트고 또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좀 막판에 지금 주가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이 마이크로 컨텍솔 안에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조금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좀 큰 매수 주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마이크로 컨텍솔은 지금 가격대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5,000원 이상은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마이크로 컨텍솔은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일단 올해 그 주당 77원에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배당락이 이렇게 거의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텍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삼성에서는 중국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데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세미텍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 세미텍 들고 가셔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61선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종목 AS 들어봤어요. 우리 ETI 팔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칩니다.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